2주차로서 청소년 집단의 지도 방법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 집단 지도에서요. 청소년 학습자의 참여를 촉진을 위한 방법으로는요. 어, 참여도 방법과 같은 그 도표가 적용되는데 첫째는요. 질문을 효과적으로 하고요. 둘째는 지배적인 학생 또는 조용한 학생들에 관해서 이를 잘 확인하고 분류해서 대처하는 방법을 학도록 하는 것이죠. 셋째는요. 학습자의 학생들의 학습 차이를 인지하도록 하고요. 네 번째는 토론 및 토의 집단을 이용하고요. 다섯 번째는 가업 집단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문제 중심 학습 진단을 이용하는 것이고 문제 해결 집단이죠.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역할 연기와 시뮬레이션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청소년 집단의 지도 방법은요, 뭐 토의와 토론, 브레인스토밍, 브레인라이팅, 또 문제 해결 학습, 또 프로젝트법, 역할 연기, 마이크로 티칭 등의 다양한 방법들이 활용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뒤에서 천천히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의와 토론입니다. 자, 토의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어떤 공동의 문제에 대해서 보다 나은 해결 방안을 내기 위해서 협의하는 또 협력하는 것을 협동적인 사고의 과정을 갖다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협의하고 함께 협력해서 생각하는 협동적인 사고의 과정을 갖다 우리는 토의라고 하죠. 여러분 토의 많이 하잖아요. 또 토론은 무엇일까요? 토론은 특정 주제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에 대한 각자의 논리적 근거를 이야기하고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논거가 올바르지 않는 것을 명백하게 만드는 형식을 갖다가 우리는 토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토의는요, 청소년들이 어떤 결론이나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경우가 많이 사용되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고요. 그 다음에 의사 결정 능력을 함양시키기 하는데 굉장히 유익한 방법이죠. 또 그러나 토의는 다른 사람과 의견 교환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신이 잘 모르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것들은 새롭게 배우거나 또는 태도를 개선하는 데도 좋은 방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의와 토론의 차이는요. 목적이 다를 수가 있고 핵심 요소, 또 상호관계, 운영 방식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토의는 정보 및 의견 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다양성의 핵심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토의는 또 구성 간의 상호 협조적인 관계를 나타내고 있고요. 토의 운영 방식으로는요. 심포지엄, 포럼, 원탁 등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되는 반면에 토론은 주장 및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핵심 요소는 바로 논리성이 되는 것이죠. 토론에서는 구성원 간의 상호 관계는 상호 경쟁적이죠. 운영 방식에는 토론, 패널 토론 이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2인 토론 또는 패널 토론 등이 있는 거죠. 그래서 토의는 청소년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요.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아이디어를 갖다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견을 조리 있게 말할 수 있는 논리적인 의사소통도 향상시킬 수 있고요. 토의를 통해서 청소년들의 문제 해결 능력, 비판적 사고 능력, 창의적 사고 능력,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토의는 강의에 비해서요. 사전 준비가 필요하죠. 그래서 더 많은 시간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토의를 위해서 사전에 꼼꼼히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토의에 참여하는 청소년이 수와 주제에 따라서 지도 방법을 결정해야 하고 또 토의 안건에 대해서 청소년들에게 사전 준비를 시켜야 이를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요.
토의와 토로이는 우리가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이 중에서 토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토의 방법에는요, 뭐 소크라테스 토의가 있고요, 분임 토의가 있고 또 시나리오식 토의가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지금 보면 이제 뒤에 있어야 되는데 뭐 신호등 토론도 있고 터브 토론, 뭐 경쟁 토론, 피라미드 토론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 토의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가요 주된 질문법으로 학습자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자극시키고 생성하고 검토하도록 하여 학습자들의 생각을 명료하게 훈련시키는 방법입니다. 자, 소크라테스는 질문법을 많이 이용했죠. 실례를 듣면 너 학교 왜 가니? 공부하러 갑니다. 공부해서 뭐 하지? 공부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성공해서 뭐 할 건데? 성공하면 나중에 행복히 살 수 있죠. 행복한 것이 인생의 전부야? 뭐 이렇게 계속 그릇이 물어가는 것이 이 소크라테스의 토의법인데요. 이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질문법을 함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의 적이 됐죠. 이게 바로 소크라테스법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분임 토의는요, 분임 구성원이 함께 문제의 본질을 분석 및 파악하고요, 논의된 의견을 정리하고 집약하여 발표하게 하는 방법을 갖다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분임 토의는요, 뭐 상호 간의 비교와 공동이해를 통해서 학습 효과 심화와 문제 해결 능력을 증가할 수 있죠. 갈등 해결 능력 향상을 도모하게 되고요. 청소년 스스로 자발적이고 협동적인 참여 교육을 학습하고 실천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시나리오 토의가 있는데 시나리오 토의는 군임 토의 불명확성, 그다음에 해결 방안의 모호함 등을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군임 토의를 할 때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요. 참가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얻은 결과에 대해 비판적인 검토를 가능하게 해주는 방법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얻은 결과에 대해서 비판적인 검토를 가능하게 해주는 방법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 토의를 통해서 검토할 수 있는 것이 많죠. 다음에 이제 신호등 토론이 있습니다. 자, 교통 신호등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호등이 초록색, 붉은색, 노란색 카드를 참가자 수만큼 준비한 후에 진행자가 토론을 전개시켜 나가는 게임식 토론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터부라는 건 뭡니까? 금기시한다 이거죠. 터부토론. 그래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측으로 나누어서요. 토론을 통해 쟁점 사안에 대한 이해와 의견을 보다 명확하게 발표하게 하고요. 토론 시 사용 금기 언어인 터부 언어를 설정하여서 진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뭐 어떤 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얘기할 때 이 종교는 싸움하면 끝이 없잖아요. 결론이 안 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오늘 우리가 토론을 할 때는 종교에 관한 얘기하지 않도록 한다. 이거 금기시해버려요. 자, 또 오늘은 어떤 A라는 사안 문제가 너무 복잡하고 미묘하고 또 결론이 안 났으니까 오늘 이 문제는 오늘 토론에 제한다.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터부 토론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경쟁 토론이 있는데요. 경쟁 토론. 군인 학습과 토론을 경쟁적으로 결합시킨 토론입니다. 그래서 학습과 토론을 실행하여 토의 결과에 대해 투표를 통해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죠. 경쟁 토론 많이 하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경쟁을 시킴으로 해서 보다 더 많은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음은요, 피라미드 토론이 있는데 이거는요, 여러 역 피라미드 토론으로서 1대1이 상대방과 토의 과정을 거쳐 합의를 이룬 후에 다시 2대2로 확장시켜 토론을 거쳐 합의를 이루게 하는 방법을 갖다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본인의 주장을 명확하게 하고요, 상대방을 이해 설득시키는 방법으로 터득해야 하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토론의 방법에 대해서 이번엔 알아보았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그 브레인스토밍과 브레인라이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브레인스토밍 우리 많이 쓰죠. 특정한 현상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많이 낼 수 있도록 하죠. 그래서 괜히
내는 토론 방법인데요. 이것은 개인보다는 집단 구성원들이 사고를 모으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스토밍, 또 브레인 라이팅에는요, 집단 구성원들이 아이디어를 창출하게 한 회의 방법이죠. 집단 구성원들이 아이디어를 창출하게 한 방법이고요.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떠한 문제의 해결책이나 아이디어를 내는 집단 사고를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모이게 되면은 각자의 지시나 경험, 개성 등을 복합되어서 광범위한 의견이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남의 발언에 대해서 연장작용을 활발하게 해서는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에서는 특정 현상에 대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이끌어내는 그 토론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특정 현상에 대해 머릿속에서 폭풍 도는 것처럼 봐죠. 자, 스토밍, 브로잉 폭풍이잖아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이끌어내는 토론이고요. 브랜 라이팅이라는 것은요, 언어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로 하여금요,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라이팅하는 거죠. 글로 표현하도록 하는 거예요. 라이팅이 쓰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어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이 있어요. 말을 더듬거나 또 이야기에 훈련이 안 된 사람은 글로 써서 자기의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것이 브레인 라이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 전자 브레인스토밍 등은 동일한 장소에서 화면을 보면서 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있죠. 그래서 각자의 컴퓨터로 자신의 아이디어를 입력하거나 같은 장소에 모이지 않더라도 타인의 아이디어를 보면서 입력하는 이것들이 바로 우리가 컴퓨터로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전자 브레인스토밍입니다. 자,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는 것은요, 많은 양의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요,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열린 분위기에서 자신의 생각을 떠올리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을 반드시 조성해 줘야 되는 것이에요. 뭐 어떤 뭐 좋지 않은 것이 나왔다고 핀잔을 주고 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안이 나오지 않죠. 누구라도 자유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준다 이겁니다. 그리고 딱딱하고 공식적인 회의에서는 자기 자신의 의견을 솔직히 내기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자신 이야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비판을 염려해 발언을 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브레인스토밍이 진행됐으면 참여자의 생각이 어떠한 것이다라고 하더라도요, 자유롭게 사고하고 발표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는 것이에요. 구성원이 긍정적이고 역동적인 생각들을 조건적으로 받아들여고 하는 것이요.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이 네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평가 및 비판을 있고, 방법을 아이디어, 가능한 양의 아이디어가 필요한 것이죠. 자, 브레인스토밍의 규칙입니다. 먼저 평가 및 비판의 유보입니다. 자,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동안은 다른 구성원들이 제시하는 아이디어에 대해서 평가나 비판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절대 이렇게 하면 자유롭지 못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자유분방하고 폭넓은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폭넓게 발생되는 아이디어는요, 더 나은 질의 아이디어가 나올 가능성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분방하고 폭넓은 아이디어입니다. 이 사고의 폭을 넓혀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고가 창의력이라는 것은 자유스럽지 않은 곳에서는 안 나오죠. 그래서 자유분방한 것이 굉장히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많은 양의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왜 아이디어의 수가 많을수록 유효한 아이디어가 나올 가능성이 많은 것이다. 그러니까 양의 질로 전환이 된다는 것이에요. 많은 양이 나왔을 때 여기에 필요한 것들이 틀림없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합과 개선의 추구입니다. 자, 제한된 아이디어로부터요, 다른 아이디어로 이끌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제 문화의 원리가 적용된 것인데요. 몇 사람이 이야기하면 이야기한 그 안을 가지고 다시 그것과 그것이 결합되면 더 많은 더 좋은 안으로 구체화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결합과 개선의 추구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브레멘스토잉이 우리가 규칙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또 브레인스토밍이 진행해야 될 유의점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것이 반드시 있죠. 그 어떤 것이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요. 타인의 의견에 대한 비판을
상가한다는 것입니다. 자, 자기 자신의 의견에 대해 다른 사람이 비판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게 소침해지고요.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나중에 감정이 서로 상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불화감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둘째는 자유분방한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창출하기 위해서는요,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조성돼야죠. 그래서 다른 구성원의 관점에서 어떤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런 관점도 바람직한 것이죠. 셋째는요, 되도록 많은 아이디어가 아까 얘기했죠. 양이 진로의 전환이 된다는 것이요. 대단히 많은 가능한 많은 아이디어를 모집해서요. 바로 브레인스토밍의 목적이 뭐예요? 문제 해결이나 아이디어를 질정하는 것이 아니고 다소 엉뚱하거나 또 뭐 기발한 아이디어를 그 대해서도 개방적인 태도를 취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넷째로서는요. 남의 아이디어의 개선 및 결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결함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다른 구성원들이 자신의 의견을 덧붙여 좀 더 개선된 아이디어가 제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브레인스토밍의 규칙이 뭐고 또 진행 시 유의할 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다음은 문제 해결 학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해결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자들에게 실제적인 문제 있죠. 뭐 과제나 시나리오 이야기를 제시하고요. 제시된 문제 해결을 위한 학습자들 상호간에 공동으로 문제 해결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문제 해결 학습으로 그러죠. 여러분들 알고 있는 PBL입니다. 우리 교육과정에서도 그 많이 적용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개별 학습과 협동 학습을 통해서요. 공통 해결하는 마련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학습이 이루어지게 되는 학습 방법을 갖다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을 문제화시켜서 제시하고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교육하는 방법을 갖다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문제 해결 학습에 대해서 지금 우리 같이 알아보는 것입니다. 자, 문제 해결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구성주의적 인식론에 기초한 교육, 교수 및 학습 방법으로서 청소년들이 어떠한 수행을 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초점을 갖다가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들이 스스로 무엇을인가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배움을 스스로 얻게 하는 것이 교육의 욕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 문제 해결 학습 방법은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시작하는 수업이라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희열감으로서 동기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그 TV를 봤는데요. 카이스트의 그 총장께서 그 학생들 가르칠 때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 해킹하는 거 있잖아요. 해킹을 갖다 어느 걸로 시켰는가 봐. 자, 지금부터 학생들은 내 컴퓨터를 해킹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자기 교수의 그 컴퓨터를 해킹하려는 학생들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열심히 한 것이죠. 그 학생들의 학습 효과를 충분히 달성했다는 얘기를 내가 오늘 TV에서 보았는데요.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느냐, 동기부여를 잘 주느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스스로 학습을 할 내용을 갖다 선택하게 하고요. 문제 해결 방법을 결정하게 함으로써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이 길러진다는 것입니다. 팀을 구성하는 문제 해결하는 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 스킬과 리더십을 키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인 문제 해결 경험을 통해서 졸업 후에 또는 뭐 사회에서 경험하게 될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구조적인 문제를 밝혀내고 계획을 세워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을 통해 전략적인 사고를 키울 수 있다고 하죠. 자, 다음에는 이제 문제 해결 방법의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개발 단계와 진행 단계와 종료 단계에 있죠. 그 개발 단계에서는
보면요. 학습의 목표를 결정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선정하고 문제에 대한 학습 자료를 준비하고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제반 학습 자원을 준비하는 것이 개발 단계라고 하고요. 자, 문제학습 진행 단계에서는 문제학습의 안내 및 과제 소개, 그리고 학습 팀을 구성하는 것, 과제 해결에 필요한 효율적인 시간 관리 및 자료 이용법을 소개하는 것, 그리고 다양한 학습 자원을 활용 및 탐색 경험 및 지도와 팀 학습 과정 등 상호작용 지도, 또 가정 관찰자 및 학습 과정 관리자로서의 역할, 학습 과정에 대한 피드백 제공 및 종합 정리 제공 등이 이 진행 단계에 속하는 것이며, 자, 종료 단계에서는요, 교수 과정 학습자에 대한 피드백을 통과해서 평가하는 단계를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 해당되죠. 그래서 문제학습 해결에서요, 튜터의 역할을 보면요, 생소한 수업 내용의 방법에 대한 소개, 활용적인 분위기 형성, 학습자와 튜터의 역할 안내, 학습자들이 학습 촉진하기 위한 질문, 학습자들이 교육적 난점 및 진단을 중개, 학습자들이 고른 참여를 유도하고 학습자들에게 학습 속도와 수준 조절 및 그룹 내 대안 단계 등을 유도하고 학습량에 대한 정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프로젝트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법이요. 자, 프로젝트법은요,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학습자가 이행하는 특정 주제에서 체계적으로 알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은 프로젝트 활동에 대한 계획에 직접 참여하여서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 며칠에서 몇 주 동안을 다양한 활동과 노력을 집중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프로젝트법은요, 청소년 지도자가 학습 방향을 설정하기는 하되요, 활동 과정에서 참여자의 선택과 의사결정을 중요해야 돼요. 청소년 지도자와 청소년 사회 간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하면서 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프로젝트 특징은 다음과 같죠. 첫 번째, 자, 프로젝트 참여자 중심의 교육 목표를 두기 때문에 참여자의 경험과 성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도자와 청소년이 함께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셋째는 현장 경험과 전문적인 그러한 활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넷째는요, 프로젝트법은요, 주제 선정에서부터 진행 전 단계를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토의 활동을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토의 활동은 청소년들에게 자율적으로 청소년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다섯 번째요, 프로젝트법은요, 학습 내용의 선정, 그 다음에 학습 방법과 교수 학습 방법을 함께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여섯 번째, 프로젝트 학습법은요, 준비, 시작, 모든 여러 단계가 구체적으로 돼야 되겠죠. 그래서 1단계, 2단, 전개, 1단계에서는 시작, 2단계에서는 전개, 3단계에서는 마무리 단계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째는요, 프로젝트법은요, 학습 내용이 참여자 개인에게 의미를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의 사전 경험이나 주제에 대해서 갖고 있는 지식 등에 기초해서 학습 내용을 선정하고요. 청소년의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학습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여덟 번째는요, 프로젝트법은요, 학습이 전 영역으로 갈 수 있죠. 그래서 지식, 기능, 성향, 느낌이 상호 보완적이고요. 유기적인 관계를 통한 인격적 통합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청소년 지도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있는데요. 지금 프로젝트법까지 알아봤고, 다음은 역할 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할 연기라고 하는 것은요, 타인의 역할을 연기를 통해서 경험해 봄으로써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역할 연기는 주로 참여자들의 대인관계 기술 학생활 상에서 주로 사용되는데요. 이 기법은 주로 대인관계 기술 연말 필요일 때, 또 타인의 행동이나 감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을 때, 또 실제 문제 부딪힘으로써 동기부여되어 있다고 판단될 때 사용되는 것입니다. 자, 역할 연기의 주제는요, 집단 구성원의 실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죠. 그리고 집단의 특성을 의미하는 주제를 연극으로 연출함으로써 문제의 관심이 한계되고 해소되는 것이죠. 그러나 역할 연기는 다른 방법에 비해서는 굉장히 준비하는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지도자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 또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역할 연기에 대해서 지금 알아봤고요. 역할 연기는 이 순서가 있는데요. 그래서 또 이제 순서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역할 연기는 주제를 설정하고요.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역할을 결정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사전 준비 및 지도를 하고 연기를 실시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끝난 다음에는 분석 및 피드백을 하는 것들이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꼭 정해진 것이 아니라 순서를 갖다가 상황에 맞게 변형도 가능한 특징을 갖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이크로 티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로 티칭이라는 것은요, 통제되는 조건에서 자, 교사와 교수의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적용된 뛰어난 기제를 갖다 우리가 설명하면 되는 것인데요. 이것은 통제하는 조건에서 교수 시점과 특정한 행위에 집중하도록 하는 고도화된 방법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말고 티칭은 그 특징이 있는데요. 티칭의 특징은 먼저 교수 환경이 이미 구성되었다 하더라도요.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실제적이라는 특징이 있고, 두 번째는 교수의 기술, 뭐, 또 교육과정의 전문화 및 교수 과목 시연 등의 특정한 가업을 성취하기 위한 훈련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세 번째는요. 교수의 지속이나 청소년의 숫자는 다소 적으며 작은 단위로 분화된 내용을 교수를 함으로 교수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즉각적인 피드백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는 재계획, 재교수 및 재평가 한류가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크로 티칭은 원리는 관리에 있다는 것이 특징이 됩니다. 자, 마이크로 티칭의 단계가 있죠. 그래서 도입의 단계는 도입의 기술 단계가 있고요. 기술 획득, 전달 체계가 있는데요. 우선 먼저 기술에 대해서 마이크로 티칭이 기술 도입 단계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철저한 질문의 기술, 설명의 기술, 동기부여의 기술, 그리고 칠판 판서의 기술, 성착의 기술, 강화의 기술, 교수 학습 지원의 기술 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마이크로 티칭 단계는 지식 획득하는 단계, 기술 획득 단계, 전달 단계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전 행위 전체 그 행위를 단계를 갖다가 지시를 획득해야 되는데 교수 길들에 관한 지식 제공, 시연 관찰, 시연에 관한 분석과 토론 등이 포함되고요. 기술 획득은 상호 행위 단계로서 준비하기에 기술 실천, 실천된 기술의 평가, 바람직한 기술 수준 성취를 위한 재계획, 재교수, 재피드백 작동이 포함되는 것이고요. 또 전달은 후의 행위 단계로서 일반적인 교실 수업에서 숙련화된 기술 이용의 기회를 제공해서
다른 기술의 적용을 통합하는 것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교육을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